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평가 과목 담당하고 있는 허준 관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그 모의고사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모의고사 보셨을 텐데, 다들 좀 어떠셨을까요?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보신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처음이어서 뭐 하루 시험 봤는데 진이 다 빠지고 이거를 내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1회차여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힘들게 느껴지는 거지,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내성을 길러서 우리 6개월까지 쭉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추드려요. 일단은 첫 번째 모의고사 보시느냐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오늘 1회차 관세평가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우리 1번 문제 사례가 나왔지만 물음부터 먼저 봐야겠죠? 물음 1, 수출 판매의 범위 및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출 판매의 범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 네,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례와는 관계가 없는 물음이죠. 사례가 어떻게 나와도 요 물음에 대해서는 사례를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준비했던 거를 바로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가지 쟁점 거래에 대하여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관세법 및 WTO 평가협정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음 2번이 이제 바로 사례형 문제인 거죠. 위의 지문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위의 지문을 통해서 그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주제가 물음 1도 그렇고 물음 2도 그렇고 공통된 주제는 수출 판매죠. 우리가 이제 물음을 통해서 지문을 읽기 전에 이 문제는 수출 판매에 대한 문제겠구나. 지문에도 수출 판매 관련된 내용들이 판단의 요소들 그리고 사례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물음을 통해서 유출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쟁점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쟁점 거래 1부터 볼게요. 자, 미국의 A사는 한국의 대리인인 미국의 A사의 한국 대리인 B사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A사가 있을 거고, 한국 대리인 B사는 미국의 A사가 한국 내 판매하는 머그컵에 대하여, 물품은 머그컵이네요. 머그컵에 대하여 재고를 충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대리하여 통관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A사는 한국의 구매자가 머그컵에 대한 수요를 월마다 예측하여 해당 수량만큼 B사에게 물품을 선적하며 B사는 A사의 재고 부담 위험 아래 이제 해당 물품을 통관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후 주문을 수령한 A사가 지정하는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말이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암튼간에 위험은 얘한테 있다. 그럼 얘는 뭘 한다? 얘는 B사는 통관을 하네요. 통관을 해서 국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이제 주문 수집은 누가 할까요? 주문 수집은 이제 국내 구매자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사후 주문을 수령한 A사가 지정하는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B가 한다고 했으니까 하후 주문은 누가 수령한다? 구매자가 A사에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A사가 주문을 수령하는 거겠죠. 그럼 B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B사가 하는 역할은 단순 통관 및 분배인 거죠. 네, 그쵸?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일단은 A사가 B사에게 물건을 보내고 그 다음에 B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국내 구매자가 A에게 주문을 넣으면은 나 주문 들어왔으니까 너가 보관하고 있는 그 머그컵들 이 국내 구매자들한테 보내 라고 하는 프로세스이죠. 그쵸? 이때 이제 A가 B에게 물건을 보낼 때, 선적할 때 수출 판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그쵸? 자,
이 경우는 수출 판매에 해당될까요? 네. A가 B한테 물건을 보내고 B가 통관하고 국내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일단 통관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그 수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때 이제 수출 판매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이 경우에는 수출 판매가 있을까요? 수출 판매가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 이제 시행령 17조 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가 이제 수출자의 책임으로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이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 판매를 보지 않습니다. 그쵸? 이때는 B는 아무런 책임이 없죠. B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위험은 A가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인 A의 책임 아래 물건을 수입한 거고 그때 이제 형성되는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가격에는 이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왜냐? 판매는 대가의 지급과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데 B가 물론 통관하고 국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이 쟁점거래 1에서의 거래 상황에서는 수출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안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일단 쟁점거래 1입니다. 동거래는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방법 이하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를 결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판단 근거 여기 나와 있죠.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쟁점거래에서 한국 대리인 B사는 예죠. B사는 판매자 A의 국내 대리인이며 이때 수출은 물품의 판매 결과 판매가 아까 발생하지 않았다 했죠. 판매의 결과로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판매의 결과로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단지 국내 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판매자의 계산하에 수입 후에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수출이 발생한 거다. 그쵸?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입 신고 당시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 A에서 구매자 B에게 이전되지 않고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기 위하여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신고 시점에 판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거래 1은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바로 이제 쟁점거래 2번 볼게요. 아이고. 잠깐 왔다 갔다 하기가. 쟁점거래 2번입니다. 자, 쟁점거래 1의 비사래요. 그러니까 똑같죠? 일단은 똑같이 비사인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A사와 다른 형태의 통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했대. 일단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프로세스를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형태의 통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미국의 A사는 한국의 구매자 C사와 C사가 있대요. C사와 머그컵 대량 구매에 대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얘네들이 뭐 했다? 머그컵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해당 주문 구매 수량만큼 해당 물품을 B사에게 통관 및 배송을 의뢰하였다. B사는 해당 물품을 통관하여 C사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 아까 쟁점거래 1이랑 거래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일단 뭐가 다르죠? 일단은 C와 A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렇죠?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머그컵을 A가 B에게 보냈죠. 그럼 B는 통관만 해서 C에게 배송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아까 쟁점거래 1 같은 경우에는 일단 A가 B에게 물건 보내고 B가 국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A가 주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물건이 뿌려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가 A에게 물품에 대한 발주를 넣었고 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에 A가 B에게 너 이거 물건 보낼 테니까 너가 이거 통관해서 C한테 전달해줘 라고 하는 업무 프로세스죠. 이때 A가 B한테 물건 보낼 때 이때 바로 이제 수출 판매가 존재하냐
이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일 텐데,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이 경우는 그 B가 하는 역할이 그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쵸? 그 수출 판매 그 수출자의 책임하에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일지라도 이 수입자 B의 역할이 이제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이고 사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은 이 매매 계약상의 가격을 수출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볼게요. 일단 쟁점거래 이의는 이에 대한 수출 판매의 범위 판단은 동쟁점거래는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방법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렸고, 그 근거를 보시면은 자, 판매자 A와 한국의 구매자 C와의 판매 계약의 근거 아래 대리인인 B사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래요. 뭐가 달랐죠? 우리 쟁점거래 1과 판매자 A와 한국의 구매자 C 간의 판매 계약의 근거에서 판매 계약의 근거 아래 대리인이 B사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다. 이는 뭐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기체결된 판매 계약에 따른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체결된 판매 계약 내에서 수출 판매와 그에 따른 거래 가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때 체결된 거래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 대리인인 B와 C사와의 명목상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수출 판매는 판매자인 A와 C사와의 거래로 A사와 C사와의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명목상의 어떠한 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유발하는 판매, 그러니까 수출 판매를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야기하는 판매는 A와 C 간에 체결한 판매 계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B와 C 간의 B와 C 사이 간에 명목상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매매 계약을 선의의 판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거래 2번은 수출 판매에 해당된다가 답이고, 자, 바로 쟁점거래 3번 볼게요. 자, 일본의 제2사와 한국의 K사. K사는 본지사 간 관계네요. 본지사 딱 뜨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뭔가 딱 하나 떠올라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수출 판매에 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이 한번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본지사 간의 관계이고, 일본의 제2사는 한국 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일본 본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헤드폰을 K사가 관리하는 한국 내 창고로 재고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K사로 송부했다. 물품은 헤드폰이고 어쨌든 이동을 시켰대요.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단순 K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헤드폰 판매하려고 K사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헤드폰 재고를 이동시켰다는 거죠. 네. 그쵸? 바로 답안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래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그쵸? 판단 근거 보시면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17조고, 자, 지점이 별개의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가 있을 수 없으며 판매는 반드시 별개의 두 당사자 간에 거래해야 한다. 일본의 제2사와 한국의 K사 간의 거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 및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판매가 아닌 동일 사업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품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점의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뭐 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품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 협정에 나와 있는 그 워딩들이거든요.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 이런 용어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협정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쟁점거래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럼 쟁점거래 4번 아이고 자꾸 네, 쟁점거래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프랑스의 F사래. 프랑스의 F사와 한국의 P사는 본지사 간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본지사 간의 관계고 한국의 P사는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수입하고 그 다음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P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2023년도 P사가 수립한 국내 물품 판매 계획에 따라 F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가격 협상을 통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수출 판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죠. 근데 일단 본지사라는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돼서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될지. 근데 우리 지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의 P사는 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동쟁점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래 가격 배제사가 없는 경우 일방법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무조건 본지사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본지사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사업체면은 수출 판매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판단 근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지사 간 관계이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P사는 독립된 법적 사업체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F사와 P사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협상하고 P사는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자세히 보시면은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이에요. 그쵸? 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출 판매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수입 물품의 경우에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네. 네, 따라서 F사와 P사 간의 가격 협상에서 협의된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지사 간의 관계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은 그냥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사례형 문제는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음 1번 있죠? 물음 1번. 사례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즉 수출 판매의 범위 및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판매의 범위는 우리 그 법령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출 판매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범위.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7가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 고시에서 수출 판매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판매의 범위가 문제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시행령 17조뿐만 아니라 요 일반적인 수출 판매의 범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한번 볼게요. 1번, 일단 일반적인 수출 판매의 범위입니다. 판매는 각각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수출 판매의 범위에 대해서 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빼놓지 않고 쓰셔야 된다. 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수출 판매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범위 7가지는 굳이 제가 지금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번 사례에서 다뤄졌던 게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그 다음에 어딨죠? 여기네. 바로 밑에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그쵸? 여러분들이 이 부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번과 3번의 차이. 그쵸? 위탁 판매 수입 물품과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차이가 뭔지. 일단 위탁 판매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F가 P한테 위탁했다고 봅시다. F가 P한테 물건을 보내겠죠?
그럼 물품은 누가 팔아요? 국내 구매자들한테 물건은 누가 팔아요? B가 팝니다. 그쵸? 이게 이제 위탁 판매라고 볼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그쵸? 이 경우는 우리가 오늘 사례에서 다뤄봤던 것들이죠. 얘는 그냥 단지 통관만 하던가, 분배만 하던가, 물품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수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그쵸?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 판매의 범위는 요즘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입니다.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딱 3개를 세트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그 관세법 30조 관세법 30조 2항 내용이죠. 실제 지급 가격이란 이 부분, 그쵸? 뭐 총금액을 말하면 뭐 채무, 뭐 상계 이런 거 간접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정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같이 당연히 세트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 뭐예요?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두 번째 게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요것도 반드시 빼놓지 마시고 같이 서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 저번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고시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협정에 원래 이제 별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협정에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고시에서도 실제 지급 가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조 2항 본문뿐만 아니라 요 두 가지도 함께 항상 가져가서 적재적소에 같이 이제 서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됐고,